네, 일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강산 DNC의 성대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소통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싹 해결해드리는 개별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전략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시리즈 준비하셨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강산 DNC의 성대웅 이사입니다. 맛있는 삼겹살 드시길 원하신다면 지갑에 돈이 두둑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내 보증금을 날리게 될 경우 맛있는 삼겹살도 못 드실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이 신탁부동산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등기상에 신탁부동산이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 경고성이 있다. 꼭 안전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등기등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등기등본 보시면 각군 안에 이 신탁원부라고 신탁이 등재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을구란을 보면은 기록상에 근저당에 아무것도 없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경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절차를 지켜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 절차를 지켜가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탁 부동산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신탁 원부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신탁 원부를 어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냐면은 이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등기소에서도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꼭 이 신탁 원부 발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인터넷에서는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다는 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이 근저당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신탁 같은 경우에 신탁 원부에 대한 일련 번호가 자세하게 상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 원부 꼭 번호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신탁 일련 번호 모르신다고 해도 내가 임대차 하려는 이 부동산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적으신다면은 이 신탁 원부 받으실 수 있겠고요. 신탁 월급 발급 비용 자체가 1,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200원을 투자함으로써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첫 번째 신탁 원부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떠한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되냐? 이 선순위 채권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탁 원부를 받게 된다면 20장 이상의 신탁 원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이 별지 확인, 첨부 사항을 확인하시게 된다면은 이러한 우선순위 한도액이라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선순위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내용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선수익 금액에 만약에 1억 원이 잡혀있다. 그럼 1억 원이라는 채권 최고액이 잡혀있다고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신탁이 잡혀있는 부동산의 을구란에 만약에 10억이 잡혀있고 이러한 우선순위 증권에 10억이 잡혀있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금액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20억이라는 채권 최고액이 잡혀있는구나라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확인하실 내용이 임대차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임대차 동의 확인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게 임대차 체결에 관한 동의서인데요. 이러한 동의서가 꼭 필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되게 말씀드렸죠? 내 보증금을 전부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러한 임대차 동의 체결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동의서 신탁회사에서 꼭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 중에 꼭 들어가셔야 될 내용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위탁자 누구누구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는 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위택자 누구누구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를 이러한 동의서가 임대인에게 동의서가 작성됐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했을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고요. 이러한 동의서가 없다면 당연히 신탁회사에 꼭 내 임대인 보증금을 다 지불하셔야지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탁 부동산을 체결했었을 때 어떠한 특약사항이 내고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이 전세나 매매 계약 시에 꼭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탁 등기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지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임차인이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금 상환 시에 신탁 해지에 관해 가지고 꼭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 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권에 꼭 확인하면서 내가 보증금을 상환하고 말소했었을 때 이러한 신탁이 말소되는 조건인지 한 번 더 돌다리 두들겨 가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신탁 등기 말소 조건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꼭 신탁회사와 함께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신탁회사에 내 보증금 전부가 들어가셔야 되지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과거에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그 부동산이 신탁 부동산 담보로 넘어갔었을 때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0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수탁사, 신탁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러하듯이 이 신탁부동산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임대인 말만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분과 임대차를 체결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꼭 신탁 원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얼마나 근저당이 확인되어 있는지 꼭 동의서 확인하시면서 임대차 체결하시는 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탁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1,500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월세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용두동이 등장했습니다. 입지부터 호재까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지역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이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이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동명이 조금 어색한 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청량리역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도를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청량리역 바로 이 용두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용두동, 이 동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동대문구청역 용두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용두역 바로 앞쪽으로 보신다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고 위에 홈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두동 바로 위쪽으로 보신다면 1호선 청량리역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청량리역에는 현재 매머드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GTX 노선, B노선과 C노선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강남의 접근성 약 20분에서 25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용두동 주변으로 보신다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를 바탕으로 해서 풍부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용두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용두동 중심으로 본다면 국내 최대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이 약 10여 개 이상의 풍부한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재래시장의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이 청량리역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청량리역 한다면 과거에 이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그러한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이 청량리 4구역이 재정 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에는 이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 업무시설, 중인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된 예정일 뿐만 아니라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건너편으로 보신다면 동구 청과시장 부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부지 또한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서 50층에서 58층 규모의 이 4개 동의 업무시설이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호재, 풍부한 교통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청량리역에는 GTX 노선, B노선과 C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나의 GTX 노선만 들어서
하더라도 그 지역의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두 개의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 순간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GTX 노선, 신호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제는 강남의 접근선 단 한 정거장으로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면목성 경전철까지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면목성 경전철을 들어섬으로써 이 도심의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편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청량리 지역 노후된 이미지, 집창적인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이제는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으로 팔바꿈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다세대 주택 건물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도 짚어주세요. 현재 지금 용두동을 한 번쯤 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변으로 보신다면 단층 노후된 30년, 40년 이상의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전세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장 방문을 또 하시면서 노후된 주택도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축 주택에 꼭 투자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근거리에서 개발이 일어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거리에서 개발이 일어난다면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용두동 같은 경우는 청량리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선거리로 300m, 400m의 근거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큰 집가 상승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품과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청량리 지역은 계속해서 대중교통이 확충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변의 투룸 시세가 이 3억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 90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전세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실투자금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세 시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실투자금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대용 이사님과 함께 첫 번째 부동산 정보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핫한 곳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해볼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의 중심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입지와 호재 역시 궁금한데요.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자체가 강남구 지역이고요. 강남구 중에서 논현동이고요. 이 언주역 주변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이 언주역 같은 경우는 차병원 사거리로 더 유명한 지역인데요. 과거 4, 5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고층 빌딩들이 이곳으로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언주역 차병원 사거리 일대가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에 걸맞는 상권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도를 자세하게 보신다면 정말 다양한 지하철 노선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3호선과 7호선, 9호선, 2호선 등을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현동 우측으로 보신다면 분당선이 자리 잡고 있겠고요.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보신다면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 연장선이 착공에 들어서 공사 중에 있겠고요. 논현동 아래쪽으로 보시면 테헤란로가 자리 잡고 있겠고요. 테헤란로에는 수많은 직장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으로 보신다면 이 삼성권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삼성권역에도 수많은 직장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직장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분당선 3단계 구간 연장선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운행 중에 있으나 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 이 3단계 구간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더 이상 환승하지 않고 이 강남에서 용산의 접근성 약 15분에서 20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3단계 구간이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순간 9호선 못지않은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옛 한전부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본사 이외에 약 50개가량의 협력 업체가 들어섬으로써 여기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차량이 다니지 않는 광장까지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 강남구 지역 한 번쯤 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타 지역과 다르게 생활 인프라 시설이 정말 잘 갖추어진 지역이나 더욱더 미래성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이 지역, 이 논현동에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강남구 지역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과거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된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투자하는 이 근거리에서 얼마나 개발 호재가 일어나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는 논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관광 특구 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해서 신분당선 연결선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큰 지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실의 리스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1, 2인구 임차 수요가 해야지만 공실의 리스크 줄여가시면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정말로 1, 2인구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신축 건물에 투자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대로변에는 신축 건물이 빌딩들이 많지만 이면으로 들어가시는 데는 노후된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투자함으로써 내 투자금을 줄여가시면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투자하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남구 지역 노년 투룸 시세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8천에서 3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강남구 논현동 지역 월세 정말로 강세인 지역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된다면 시차금 4,500에서 5,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월세 시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시차금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자 포인트 챙겨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사님, 그 방송 전에요. 저희에게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방송 시작 전까지 말씀해 주시다가 딱 끊겨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1:1 상담으로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정말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필수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이 필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단체 세미나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1:1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꼭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날짜와 상담 시간 정해 가시면서 정말로 궁금한 내용 A4 용지에 적어 오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A4 용지랑 시간 적어서 오시겠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정말로 질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이제 차후에 어떤 물건을 매수할지까지 확실하게 적어 오신다면 제가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성대용 이사님의 무료 상담입니다.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전화 주세요. 네, 1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 강산 DNC 성대용 이사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